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태국 노동법의 핵심 사항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국에서 사업하시거나 또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거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인데요. 맞습니다. 준비된 자료들의 바탕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복잡한 법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딱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은 태국 노동보호법 LPA라고 하죠. 그리고 노동관계법 LRA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볼 건데요. LPA랑 LRA요? 네, 고용계약 형태부터 시작해서 근로조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해고 절차나 퇴직금까지 사업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필수 사항들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 개정된 내용도 있으니까요.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형태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 그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네. 크게 보면 정규직, 계약직, 그리고 프리랜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선 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죠. 이건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고요. 네, 법적으로 서명 계약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분쟁 생길까 봐 대부분 작성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문서로 남겨두는 게 네. 그리고 해고할 때는 보통 한 달 전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요. 만약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 그러면 근속 기간에 따라서 법정 퇴직금, 태국에서는 세버런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세버런스 기억해둬야겠네요. 근데 그 기간제 계약직은 좀 더 신경 쓸 게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기간제 계약은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게 첫째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시작일이랑 종료일을 명확하게 써야 그게 유효해요. 서면으로요? 네,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 업무에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일시적인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특정 계절에만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됩니다. 최대 2년이요? 생각보다 짧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추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 같은 걸 넣으면 법적으로는 그냥 정규직으로 간주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럼 정규직처럼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군요? 네, 당연히 퇴직금 지급 의무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정 요건을 정말 꼼꼼하게 검토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럼 프리랜서 계약은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서류상 이름이 프리랜서다, 독립계약자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법 적용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봐요. 만약에 회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휘나 감독을 하고 업무 장소나 시간까지 통제한다? 그러면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위장 고용이라고 하는데 만약 위장 고용 상태로 밝혀지면 이거는 최저임금 못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동법상 책임을 소급해서 다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이야, 그거 정말 큰일인데요. 네, 정말 큰 재정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계약 형태 정하는 것부터 아주 신중해야겠네요. 자, 그럼 일단 직원을 고용했다면 매일매일 신경 써야 할 기본적인 근로 조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금부터 좀 볼까요? 네, 태국 최저임금은요. 한국이랑 좀 다르게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니에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역별로요? 네, 매년 임금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에 따라 하루에 337바트에서 최대 400바트까지 차이가 나요. 와, 차이가 꽤 나네요. 그렇죠. 방콕은 372바트, 푸켓은 400바트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때로는 기업들이 어디에 자리 잡을지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무 시간은 주 48시간이면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 같은데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주 48시간, 하루 8시간 맞고요. 근데 이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좀 더 짧아요. 주 42시간, 하루 7시간으로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연속으로 5시간 일하면 최소 1시간은 쉬게 해줘야 하고요. 일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도 보장해야 합니다. 네.
초과 근무나 효율 근무할 때 수당 지급 기준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막 300까지도 준다고요. 맞습니다. 근로자 동의하면 주 36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긴 한데요. 이 수당률이 중요해요. 평일에 연장 근무하면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 네. 근데 만약에 휴일에 연장 근무까지 했다. 그러면 그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무려 3대 이상을 줘야 합니다. 와, 3대요? 네. 물론 일부 관리직 같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직원이 해당되니까 인력 운영 계획 세울 때 이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잘 짜는 게 중요하죠. 휴가 제도도 꽤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연차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일단 1년 이상 근무하면 연 6일 이상 유급 연차 휴가가 보장되고요. 네, 6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 연 13일 이상인데 이것도 다 유급입니다. 아플 때 쓰는 유급 병가는 연 30일까지 가능하고요. 의자 소견서가 보통 필요하죠. 30일이나요? 네, 출산 휴가는 총 98일인데 그중 45일이 유급이고요.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유급 휴가도 연 3일 추가됐습니다. 아, 개인용무 휴가까지. 점점 좋아지네요. 그렇죠. 자, 이제 가장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죠. 해고 절차하고 퇴직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국이 이 부분에서 근로자 보호가 특히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 그러면 최소 한 임금 지급 주기, 그러니까 보통 한 달이죠. 그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 해요. 서면 통지. 네, 이걸 안 지키면 그 통지 기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하고요. 이걸 통지 대신 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속 기간에 따른 법정 퇴직금, 아까 말씀드린 세버런스요. 이걸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와, 이게 특히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지급액이 어마어마하던데요. 20년 이상이면 400일치 임금이라니 이건 정말 큰 금액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속 120일부터 지급 의무가 생기는데요. 기간이 늘수록 점점 커져서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300일분. 300일분. 그리고 2019년에 개정돼서 20년 이상 근속한 분은 무려 400일분의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00일분. 정년퇴직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인 인력 관리 전략? 예를 들어 고령 직원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할지 이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요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이런 퇴직금 안 주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한가요? 물론 있습니다. 있긴 한데 법에서 정한 아주 중대한 잘못,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명확히 입증될 때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 회사에 대해서 일부러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주 부정직한 행위를 했다거나 회사에 신박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경고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중요한 근무 규칙을 또 어겼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했다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노동보호법 제119조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거예요. 아,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군요.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들어보니까 태국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네요. 네네. 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임금, 근로시간 관리, 특히 해고 시에는 퇴직금 규정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법적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결국 법규 준수. 이거예요. 계약 유형별로 법적 요건 딱 맞추고 해당 지역 최저임금 정확히 지급하고 해고할 때는 정해진 절차랑 퇴직금 규정 반드시 따르고요. 네. 특히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프리랜서 계약처럼 좀 단순해 보이는 관계도 실제 운용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네. 태국의 그 엄격한 기간제 계약 규정을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과연 어떤 좀 창의적인 고용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당신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